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최근에 몇몇 시청자분께서 공교롭게도 같은 주제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성조숙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성조숙증을 치료해온 신현택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스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로 암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뤄주셨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신현택 원장님은 성조숙증을 비롯한 성장 클리닉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거기엔 좀 남다른 배경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예능 방송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에도 의무 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랫동안 배구협회 의무위원과 국가대표 배구팀 심사를 해왔었고요. 현재는 의무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구 선수들의 부상과 치료뿐만 아니라 주니어팀, 또 유스팀 등의 관리를 하면서 배구 선수들 성장 관리에도 꾸준히 해오게 된 것이죠. 장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배구 선수를 꿈꾸는 엘리트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장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구에서 아실만한 여러 선수들을 그동안 쭉 성장 관리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성조숙증이잖아요. 대부분 성조숙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또래보다 키가 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장 관리하는 별개의 문제 아니야 하시겠지만 사실 성장과 성조숙증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성조숙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또래보다 성장이 너무 빠른 경우에 성조숙증에 대한 우려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꽤 많은데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2차 성장이 일찍 오게 되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죠. 성조숙증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 일찍 성장이 종료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장 기간이 짧아져서 최종 키가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 관리에 있어서도 성조숙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성조숙증에 대한 우려들은 있으시지만 병적인 경우와 정상 범위 안에서의 이 차이에 대한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성조숙증은 다른 표현으로 조발 사춘기라고도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성장이 너무 이르게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춘기의 징후는 여아의 경우는 만 8세 이후에 또 남아의 경우는 만 9세 이후에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이보다 일찍 시작되는 경우에 성조숙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사춘기의 징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아들은 유방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남아의 경우는 고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조숙증의 원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기질적인 원인, 즉 종양이라든가 내분비 질환에 기인한 진성 성조숙증의 경우는 사실 진료실에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성조숙증은 비만이라든가 환경 호르몬의 과다 노출, 또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 또 정서적인 자극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기도 한 거고요. 성조숙증이 염려되는 아이들의 경우에 어떤 검사로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인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는 키가 작아서 오는 아이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행되는데요. 부모님의 키, 또 건강 상태, 현재 성장 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설문 검사, 그리고 비만도와 근육량 등을 살피는 체성분 검사, 정확한 뼈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 검사, 또 영양 상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검사 등이 기본적으로 시행되고요. 여기에 성조숙증의 경우는 혈액 검사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갑상선이나 뇌하수체 부신 기능의 이상 여부, 또 남성 호르몬 및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수치들을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상 성조숙증이 확인이 되면 충분한 성장 기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하죠. 성장이 조기에 종료되면 결과적으로 체중 키도 작아질 테고 그 외에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등의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초경 등으로 인한 건강관리상의 불편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양방에서는 주로 호르몬 주사 치료로 성조숙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는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호르몬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방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구체적인 한방 치료 방법과 효과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한약 처방인데요. 지모나 황백 등의 한약제는 성조숙증의 진행을 막고 또 정상적인 성장 패턴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 모발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영양 불균형이나 부족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영양 처방도 중요합니다. 또 건강한 식습관, 운동, 수면 등의 생활관리도 필요하고요. 드물지만 성조숙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즉 뼈 나이 검사상
달력 나이에 비해서 2년 이상 앞서 있고 혈액 검사상 호르몬 수치가 명백하게 이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협진 진료를 통해서 호르몬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또 다른 부분이 이 생활 관리에 대한 부분일 텐데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성저숙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우선 비만을 예방해야 됩니다. 비만한 아동들은 성호르몬 분비가 빨라질 수 있고 비만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키 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가공식품이나 당류 같은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뭐 콜라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은 성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또 환경호르몬 차단도 되게 중요한데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유리나 스테인리스 같은 걸 사용하시고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 자제 등을 이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또 충분한 수면과 활동,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 사춘기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죠. 무엇보다 성장기 키 성장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보니 아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상태가 걱정된다면 꼭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늦기 전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현택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